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안드로이드 카플레이 제품인데요. 실험 정신으로 구입한 카플레이가 있어요. 이게 카플레이인데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내장돼 있어요. 제가 이제 핸드폰하고 카플레이하고 연결해서 쓰니까 뭔가 그 핸드폰 쓸 때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 핸드폰을 달아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또 핸드폰은 또 액정이 좀 작고 태블릿을 달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또 태블릿은 또 뭔가 거치해서 쓰기에 뭔가 하단 말이에요. 쓸 때마다 뭐 껐다 켰다 해주기도 좀 그렇고, 사용하는 위성수가 이제 20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위치 정확도가 4m 정도 차이가 나는 유튜브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제 채널인데. 현다입니다.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을 지원하는 모니터 두 가지를 보여드리고 카플레이 구매 시 생각해봐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쪽은 MTC10이라고 하는 5인치 올위너 F133 칩셋의 모니터입니다. 리눅스 부팅이고 자체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으며 듀얼 블루투스 제품입니다. 이쪽은 MTC21이라고 하는 7인치 SL85412 쿼드코어 칩셋의 모니터입니다. 안드로이드 13 부팅이고 스피커는 내장되어 있지 않고 싱글 블루투스 제품입니다. 우선 MTC10 모델의 장점은 부팅 속도가 빠르다입니다. 인베디드 리눅스 부팅으로 속도와 안정성이 뛰어나고 작고 가볍습니다. 12V 전원 입력을 받으며 방수를 포기한다면 좌측에 C타입 단자로 12V 지원 USB-B 충전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체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서 블루투스 헤드셋과 연결하지 않아도 소리가 나옵니다. 세나 같은 블루투스를 연결하게 된다면 듀얼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서 세나로 카플레이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BT 이어 기능이 있는데 여기 이제 세나가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장점은 가격이 저렴합니다. $20대로 구매할 수 있어서 부담 없이 입문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단점은 화면이 5인치로 작습니다. 이건 비슷한 형제 모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모델을 사면 해결되는 문제고요. 가끔씩 속 터지는 폰과 세나의 연결에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세나를 켰는데 모니터와 페어링이 안 된다던가 카플레이가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저가형 카플레이 중국산 모니터의 공통사항 같은데요. 펌웨어 업데이트로 버그가 완화될 수는 있지만 공식으로 제공되는 펌웨어가 없어서 업데이트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나로 전달되는 사운드의 음질이 좀 떨어집니다. 폰에서 모니터로, 모니터에서 세나로 거쳐오는 동안 만족할 만한 음질이 아니거나 사운드 끊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용 중 세나의 전원을 꺼버리거나 카플레이 부팅 시 음악 자동 재생 기능이 작동하면 자체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음악이 외부로 흘러나올 수도 있기도 합니다. 사운드 출력이 두 가지로 존재한다는 것의 장점과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MTC21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21 모델은 화면이 좀 더 큰 7인치 모니터입니다. 게다가 단순히 모니터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자체 안드로이드 13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태블릿의 기능을 품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5V의 전원 입력을 받으며 12V를 5V로 전환하여 입력받는 컨버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직결 시 저전압인 경우에 차단시켜주는 저전압 방지 기능까지 있는데요. 이 컨버터는 릴레이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호선을 따로 연결하면 자동으로 켜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단의 방수 커버를 제거하면 C타입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외장 GPS 안테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GPS 안테나를 연결해야지만 GPS 신호가 수신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위에 임시로 붙여놨습니다. 21 제품의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13이 내장되어 있어서 10에 비해서 부팅 속도가 느립니다. 약 30초 정도가 걸리는 것 같은데요. 장점은 구글 안드로이드 기능을 이용해서 원하는 어플을 직접 설치 가능합니다. 램은 2기가, 내장 32기가의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어플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선 탑재된 어플도 있고 플레이 스토어에 로그인해서 업데이트와 추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네이버 지도, 티맵, 카카오 내비도 설치가 가능한데요. 자체 GPS 수신율은 제가 테스트해보니까 약간 좋은 편이었습니다. 화면이 커서 또 10에 비하면 내비를 보기가 더 편합니다. 세일 기간에 구입해서 약 $36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요. 가격도 좋은 편입니다. 21의 단점을 이야기하자면 안드로이드 13이 들어있긴 하지만 느립니다. 어플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그 속도가 일단 어플이 실행된 후에는 문제없이 작동합니다만 메인 칩셋
과 부족한 램, 느린 저장 공간의 속도 때문에 안드로이드의 기능을 쓰려면 폰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버벅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의 경우 부팅 후 어플을 실행하여 경로 안내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네이버 지도를 실행하면 네이버가 부팅되는 시간이 있고요. 지금 이제 뭐 와이파이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창이 뜨고 이 상황에서 내비게이션을 안내를 받고 하는 데까지의 시간이 좀 걸립니다. 버벅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경로 안내가 시작된 다음에는 문제없이 잘 알려주고 로딩이 좀 느릴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홈 화면의 경우에는 음악 플레이어, 구글 지도 버튼, 카플레이 실행 버튼, 오디오 출력 설정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좌측에 있는 5개의 버튼들은 안드로이드의 버튼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카플레이 기능은 자체 안드로이드에서 폰링크라는 어플로 구현되어 연결되는 것으로 부팅 시 카플레이 어플을 자동으로 실행하게끔 설정이 가능하고요. 카플레이 오픈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설정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블루투스가 이제 폰과 연결이 되고 폰에서 와이파이 양쪽을 모니터랑 연결해서 데이터는 폰의 LTE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10은 내장 리눅스 방식이었고 21은 안드로이드 위에 어플이 작동해서 카플레이가 실행되는 방식입니다. 10도 가끔씩 카플레이 실행 시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데 21도 마찬가지로 가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폰에 블루투스를 껐다 켜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안드로이드 폰이었다면 내장되어 있는 각종 센서들이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회전 센서, 지자기 센서, 이렇게 화면을 돌렸을 때 회전이 된다거나 가속도 센서, 자체 내비를 쓰면 약간 반쪽짜리 내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나침반 센서가 안 들어있거든요. 21의 안드로이드 기능은 이용 시 인터넷 연결을 하려면 와이파이 테더링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폰과의 연결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폰에 테더링을 켜주고 연결하는 과정은 귀찮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설치된 네이버 지도 어플을 사용 안 하고 그냥 카플레이 어플을 사용하게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기능을 써보려고 구입했지만 바이크 내비게이션으로는 카플레이가 최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카플레이가 연결된 상태에서는 안드로이드 기능의 데이터 연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카플레이 어플 안에서만 폰의 데이터 연결이 가능할 뿐입니다. 유튜브 같은 영상 플레이어는 아주 잘 작동하고요. 유튜브 작동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어플을 따로 설치를 했거든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는 이제 와이파이 연결이 된 넷플릭스 예고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작동이 되죠. 약간 퍼포먼스가 그렇게 막 엄청 좋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나오는 데는 이상은 없어요. 근데 자체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들으려면 세나로 또 페어링을 또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토바이를 타면서 이런 유튜브를 볼 일이 없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PIP까지 지원을 해서 작은 화면으로도. 개인에 따라서는 폰이 없이도 작동하는 단독형 기기가 필요한 경우 오프라인 지도가 내장된 내비 어플을 쓴다거나 경로 기록이 필요한 어플을 쓴다든지 특수한 조건만 맞는다면 내장 안드로이드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안 터지는 해외에서 오프라인 지도 내비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느리고 테더링이 필요하지만 이런 제품이 필요한 건가 싶기도 합니다. 결론은 안드로이드 13은 기기 스펙이 딸리고 불편해서 바이크에는 좀 계륵이다. 이게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화면이 큰 거 말고는 이거 장점이 없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큰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21의 경우에는 싱글 블루투스 제품으로 사운드 출력이 없습니다. 내장된 스피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군형 같은 모양은 있지만 스피커가 아예 장착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카플레이 어플이 실행되면 카플레이 상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가 그냥 폰으로 나오기 때문에 세나만 폰에 연결이 되면 그냥 별도의 추가 연결 없이 온전히 고음질의 사운드 출력을 세나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면 나오는 내비게이션 음성도 세나로 바로 출력이 됩니다. 지금 현재 카플레이가 연결된 상태의 폰의 모습인데요. 사운드 출력 장치가 아이폰과 세나 2가지로밖에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보통은 MTC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카플레이라고 장치가 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사운드가 출력이 되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 출력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서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체 스피커가 없어서 세나의 사용이 편해지는 거죠. 전원이 들어온 직후에 카플레이까지 부팅되는 시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지금 뭐 키온을 하고 시동을 걸고 나서 카플레이까지 뜨는 시간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대략 30초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자체는 이제 부팅이 돼요. 그 다음에 30초가 지난 다음에 자동으로 카플레이 어플이 실행이 돼서 블루투스로 휴대폰과 연결 과정을 거치고 이 블루투스 신호를 받은 폰이 와이파이로 카플레이 모니터와 휴대폰을 또 연결하게 됩니다. 무선으로. 이제 그 시간이 거의 1분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 1분의 내외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MTC10 같은 경우에는 부팅이 되자마자 몇 초가 걸리는지 볼까요? 네, 이 정도가 걸립니다. 한 10초, 15초 정도가 걸리는 것 같은데 굉장히 빠르죠. 지금 보면 이제 세나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음악이 자동 재생되면서 자체 스피커로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고 이 자체 스피커가 꼭 좋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카플레이 구입 시 추천하는 제품은 리눅스 부팅 제품이고 6.25인치 이상의 큰 화면을 가지고 있으며 자체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지 않고 듀얼 블루투스 제품이 아닌 싱글 블루투스 제품을 사용하여 사운드 출력을 온전히 세나로 보내줄 수 있어야 하며 저사양 올 위너 F133 칩셋이 아닌 쿼드코어 이상의 메인 칩셋을 사용한 제품으로 가격은 5만원 내외의 가성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이런 제품이 있느냐? 워낙 많은 제품이 카플레이 모니터로 나오다 보니까 제가 다 사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말한 조건에 맞는 G17 같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한 추천 조건에 맞는 모델을 한번 검색하셔서 골라보시는 게 좋고요. 제가 구입한 이 두 가지 제품들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들도 많습니다. 이 두 가지의 장점을 합친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여러분한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 당의 MTC 카플레이 2종의 장단점 그리고 추천 제품 선택 방법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